강원 속초의 한 허름한 반지하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반전 드라마가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꼬막장 할매라 불리던 72세 윤정심 씨가 전 재산을 잃고도 단 1년 만에 홈쇼핑 완판 신화를 쓰고 불효자식들에게 통쾌한 역공을 날렸다는 제보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윤정심 할머니의 인생은 한 장의 경매 공고문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속초에서 40년 동안 꼬막장 한 상으로 일궈온 모든 것이 빨간 도장 하나에 압축되어 현관문에 붙었죠. 72세의 나이에 정심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문틈으로 스며들던 그날, 정심은 오래된 캐리어 하나만 꺼내 들었어요. 40년간 모아온 7억이 자식들의 손에서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로 가실 건데요? 큰딸 경주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묻어 있었어요. 정심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걱정 마라. 내 갈 데가 있다. 정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죠. 집안에는 사진첩, 손때 묻은 주방 도구들, 그리고 40년간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심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본다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큰딸 경주의 이혼 위자료 1억, 둘째 도윤의 배추즙 사업 실패로 인한 3억, 그리고 막내 진욱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날아간 2억. 정심은 자식들이 어려울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며 통장을 열었죠. 괜찮다, 엄마가 있잖니. 라고 말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식탁에 모인 자식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진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도 각자 살기 바빠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경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새 사업 시작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지금 투자자 만나는 중이라. 도윤이 거들었죠. 형님들, 저도 재기하려면 몇 달은 더 필요해요. 진욱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 남매의 말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였어요. 엄마는 이제 짐입니다.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키워온 자식들이 던진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어나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50년 지기 친구 장숙희의 집으로 향했어요. 숙희는 속초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특별한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숙희는 정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정심아, 괜찮다. 여기서 같이 살자. 내 가게 홀서빙도 필요하고. 그렇게 정심은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칼국수집 준비를 돕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일상이 시작된 거예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된 정심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숙희의 칼국수집 숙희네 국수는 속초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열고 하루에 보통 70에서 80그릇의 국수가 나갔죠. 정심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청소부터 재료 손질까지 도맡아 했어요. 정심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나이가 몇인데. 숙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숙희야. 일하는 게 약이야.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많아진다니까. 정심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심의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손님들에게 국수를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는 일. 그 반복 속에서 자식들의 배신을 잊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기억이 되살아났죠. 특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경매 대금 상환 내역을 볼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검정 수트를 차려입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그리웠어요. 요즘 같은 계절엔 역시 칼국수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심은 무심코 그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눈매였어요. 마치 오래전에 본 듯한. 혹시 이라이 아니냐?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할머니, 정심 할머니 맞으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45년 전 정심이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만났던 6살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어요. 이라이는 당시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정심은 일주일에 2번씩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곤 했죠. 특히 라이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쏟았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아이였거든요. 세상에 정말 할머니네요. 저 이라이예요.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꼬막장 비벼주시던. 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이는 18살에 유학을 떠나 요리를 공부했고 지금은 글로벌 푸드 기업 소울테이블의 대표가 되었다고 했죠.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 시장에 소개하는 회사였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할머니의 꼬막장은 정말 특별했는데 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0년간 꼬막장을 만들어 모은 돈,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집을 잃게 된 과정까지. 라이는 정심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꼬막장 레시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소울 테이블과 함께요. 정심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72세의 새로운 사업이라니 너무 버거운 도전처럼 느껴졌죠. 내 나이에 무슨. 그리고 레시피는 그저 집에서 만든 것뿐이야. 정심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 세계 음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할머니의 꼬막장만큼 특별한 맛은 없었어요. 그 깊은 감칠맛, 꼬막의 식감, 그리고 할머니만의 비법이 담긴 양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라이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꼬막장이 그렇게 특별한지 미처 몰랐어요. 그저 정성을 다해 만든 것뿐인데. 하지만 그 순간 정심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레시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정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임시 출원부터 시작해 할머니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드릴게요. 믿어주세요, 할머니. 그날 밤 정심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전 정성으로 돌봐주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멍클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정심과 라이의 꼬막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라이는 소울 테이블의 연구소에 정심을 초대했어요. 강남에 자리한 소울 테이블 본사는 정심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테스트 키친에서 먼저 꼬막장을 만들어 볼게요. 라이가 밝게 웃으며 정심의 손을 잡았어요.
테스트 키친은 최신 설비로 가득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첨단 조리 기구들이 반짝거렸죠. 정심은 어색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멋진 주방이구나. 내 집 부엌은 이런 거 하나 없었는데. 정심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면 충분해요. 설비는 그저 도구일 뿐이니까요. 라이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정심은 평생 써온 감각대로 꼬막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꼬막을 삶아 살을 발라내고 각종 채소와 양념을 소금에 절이고 특제 고추장을 넣어 버무리는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했어요. 라이는 그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며 때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2단계에서 생강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비린내를 잡아주면서도 꼬막의 단맛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단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딱 이만큼만. 정심이 손가락으로 미세한 양을 표현하며 설명했어요. 사흘 동안 정심과 라이는 다양한 버전의 꼬막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용, 선물용, 레스토랑용까지 여러 타입으로 레시피를 조정했죠. 연구소의 직원들도 테스트에 참여했어요. 모두가 감탄하는 맛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시중에 있는 어떤 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이에요. 식품연구원 한 명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 주 뒤 라이는 정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홈쇼핑 방송에 직접 출연해 꼬막장을 소개하는 것이었죠. 할머니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하면 더 진정성 있게 전달될 거예요. 꼬막장에 담긴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요. 라이가 설명했어요. 정심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평생 주방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라이의 응원과 수키의 격려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평생 만들어 온 거니까 내가 직접 이야기해야지. 정심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홈쇼핑 방송 당일 정심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오히려 방송 스태프들이 더 긴장한 모습이었죠. 할매 꼬막장이라는 브랜드로 첫 선을 보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된 분은 40년간 꼬막장 하나로 가족을 키워오신 윤정심 할머니십니다. MC가 정심을 소개했어요. 카메라가 정심에게 향했을 때 그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처럼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평생 꼬막장을 만들어 온 윤정심입니다. 제 꼬막장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꼬막은 신선해야 하고 양념은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야 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 없는 맛이죠. 정심의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꼬막장을 통해 자식들을 키웠는지, 왜 발효 시간이 중요한지, 꼬막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녀의 이야기에는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 있었어요. 방송 말미에 정심은 작은 밥그릇에 꼬막장 한 숟가락을 올리고 뜨거운 밥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MC에게 한 숟가락을 건넸어요. 이 한 숟갈이면 겨울밤도 울지 않습니다. 정심이 담담하게 말했죠. MC가 꼬막장 비빔밥을 맛보는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와, 이건 정말... MC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이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그 진심 어린 반응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준비된 5,000세트가 30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할매 꼬막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죠. 특히 정심의 한 숟갈이면 겨울밤도 울지 않는다는 말은 순식간에 유행어가 되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정심은 라이와 함께 서울 테이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라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5,000세트가 완판되었어요.
게다가 내일 출고분 예약도 이미 3,000건이 넘었대요. 정심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꼬막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게 다 라이 덕분이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난 그냥 칼국수집에서 글은 날랐을 거야. 정심이 라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전부 할머니의 실력이에요. 저는 그저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죠. 라이가 정심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오랜만에 행복한 잠을 잤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할매 꼬막장의 성공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 방송 이후 2달 만에 매출이 100억을 돌파했어요. 백화점 입점 요청이 쏟아졌고 해외 수출 문의도 이어졌죠. 정심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라이는 정심을 서울 테이블의 명예기술이사로 임명했어요. 정심은 일주일에 3번 회사에 나가 품질 관리와 레시피 개발에 참여했죠. 그녀의 오랜 경험과 손맛은 회사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새로 개발 중인 꼬막장 들기름 비빔면은 어떠세요? 연구원이 정심에게 시식을 권했어요. 정심은 한 젓가락 맛을 본 후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들기름이 너무 강해서 꼬막의 맛이 묻혀버렸구나. 들기름은 반으로 줄이고 대신 볶은깨를 더 넣어보자. 이런 섬세한 조언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어요. 정심의 직관과 경험은 어떤 최신 기계나 분석 장비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어느 날 라이가 정심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경제지가 할매 꼬막장을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72세의 식품 브랜드 창업 신화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래요. 라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심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난 그저 평생 해온 일을 계속하는 것뿐인데. 하지만 인터뷰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심의 인생 스토리 40년간 꼬막장으로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모두 주었다가 집까지 잃은 이야기, 그리고 72세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특히 중장년층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죠. 전국의 어머니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윤정심 할머니는 이제 우리 모두의 어머니예요. 기자가 인터뷰 말미에 적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서울 테이블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열었어요. 우리의 자랑, 정심 할머니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 이제 정식으로 할머니의 지분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라이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매 꼬막장 브랜드의 30% 지분권과 매출 로열티 15%입니다. 할머니의 노하우와 이름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이니까요.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평생 남의 돈 계산하는 데 서툴렀던 그녀였지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경제적 독립,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라이야, 이건. 정심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할머니. 사실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의 지혜, 인내, 그리고 사랑. 이런 가치는 어떤 MBA 과정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라이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정심은 수키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하 방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정심아, 넌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이런 성공을 이루다니. 수키가 감탄했습니다. 운이 좋았지 뭐. 라이를 다시 만난 것부터가 기적이었으니. 정심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건 운이 아니라 내가 평생 쌓아온 덕이야. 45년 전 그 아이에게 베푼 사랑이 이렇게 돌아온 거지. 수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보육원에서 만난 작은 여자아이에게 꼬막장 비빔밥을 만들어주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정심은 27살의 젊은 엄마였죠. 어린 나이가 꼬막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돌아왔으니. 정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심의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확인을 하자 큰딸 경주라고 떠 있었습니다.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경주.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정심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어머니가 이제 회사 이사가 되셨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경주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죠. 고맙다. 정심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지금 어디 사세요?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경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리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죠. 지금은 바쁘다.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하마. 정심은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심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자식들이 연락 온 거야? 그래, 뉴스를 봤대. 이제야 찾아오겠다는구나. 정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돈 냄새를 맡으면 쥐도 둑에서 나온다더니. 수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수키야. 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때가 됐지. 정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자식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놀던 꿈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 모든 것이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간 듯 했죠.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정심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딸 경주, 다음은 둘째 도윤, 그리고 막내 진우까지.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 찾아뵙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 정심은 그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꾸나. 하지만 자식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경주가 수키의 칼국수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주를 보자 정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드디어 찾았네요. 경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심은 무표정한 얼굴로 딸을 바라봤어요. 몇 개월 사이 경주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옷차림,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딸의 화려한 외모와 달리 정심은 여전히 소박한 앞치마 차림이었죠. 어머니, 이런 데서 일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지금 재벌급이시잖아요. 경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난 여기가 좋다. 수키도 있고 일할 수 있어서 좋구나. 정심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주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도윤이랑 진욱이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정심은 묵묵히 경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지금은 바쁘구나. 다음 주에 출시할 신제품 점검도 해야 하고. 정심이 말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어머니 일이 중요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경주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주가 떠난 후 수키가 정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같이 살 생각이야? 두고 보자. 난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정심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어요. 자식들의 연락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세 남매가 함께 찾아와 정심을 비싼 레스토랑에 초대하기도 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옛 추억을 나누는 듯 했지만 정심은 그들의 진심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 어떤 곳인데? 정심이 물었어요. 양평에 있는 별장이에요. 공기도 좋고 전망도 좋아요. 어머니가 거기서 쉬시면서 소울 테이블 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심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확실히 근사한 별장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탁 트인 전망까지. 하지만 정심의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별장까지 마련해 주겠다니.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너희가 어떻게 해? 정심이 물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욱이도 코인으로 대박 났어요. 경주가 거들었죠.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실래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진욱이 제안했습니다. 정심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꾸나. 주말 정심은 자식들과 함께 양평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세 남매는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쏟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맛있는 간식도 사주었죠. 정심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정심은 그 웅장함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2층짜리 현대식 별장은 강가에 자리하고 있었고 큰 유리창으로 된 거실에서는 멋진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경주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정말 좋구나.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다. 정심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세 남매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죠. 어머니, 이제 여기서 사세요. 저희가 번갈아 가며 찾아뵐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정심이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세 남매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와인을 따르고 스테이크를 굽고 샐러드를 만들었죠. 얼마나 오랜만에 자식들이 차려준 식탁에서 밥을 먹는지 정심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식사 중에 경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서류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무슨 서류? 정심이 물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별장 소유권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위해 저희가 대리로 할 수 있게 하는 서류예요. 경주가 설명했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렴. 정심이 말했어요. 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내 정심에게 건넸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나갔습니다. 이게 상속포기 각서네. 정심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세 남매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가 소울 테이블에서 받으시는 돈을 자유롭게 쓰시라고.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요. 정심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실망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이해한다. 펜 좀 줄래? 정심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쉽게 서명할 줄은 몰랐던 눈치였죠. 도윤이 서둘러 펜을 건넸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각 페이지에 서명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됐다. 이제 됐지? 정심이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한 후 말했어요.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세 남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이제 난 좀 쉬고 싶구나.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야 해.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정심이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정심을 침실로 안내했어요. 그날 밤 정심은 오랜만에 넓고 편안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정심은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일찍 일어나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세 남매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정심은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을 위해 요리하는 기분이 어색했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경주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잖니. 아침 먹으렴. 정심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후 도윤과 진욱도 일어났고 네 식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심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했어요. 어머니, 언제 이사 오실 거예요? 진욱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단다.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심이 대답했어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편할 때 오시면 돼요. 도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심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세 남매는 정심을 차에 태워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경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제 사인하신 서류는 제가 잘 보관할게요. 혹시 공증까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심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시간 날 때 해주마. 서울에 도착한 후 정심은 세 남매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서울 테이블 본사에 데려다 주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단다. 세 남매는 정심을 회사 앞에 내려주고 떠났습니다. 정심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심 할머니, 괜찮으세요?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라이가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라이야.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 정심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라이는 정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은 확고하다. 어제 자식들이 준 서류에 사인했단다. 정심이 대답했어요. 변호사님이 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법적 절차는 준비됐습니다. 라이가 정심을 안내했어요. 서울 테이블 회의실에서는 변호사와 법무팀이 정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심이 들어오자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어요. 윤정심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관련 서류와 기부 증서까지요. 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눈앞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막장, 보육원 장학 재단 설립 증서, 서울 테이블 지분 이전 계약서, 그리고 재산 기부 증서까지. 모든 서류는 정심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정심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어제 자녀분들이 받은 상속 포기 각서와 함께 이 서류들이 효력을 발휘하면 윤정심님의 모든 재산과 지분은 재단으로 이전됩니다. 자녀분들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심은 천천히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이제 내일 기자회견 준비만 남았네요. 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렴. 정심이 대답했어요. 다음 날 서울 테이블 본사에서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할매꼬막장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했어요. 정심의 성공 스토리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정심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72세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빛났어요. 안녕하세요, 윤정심입니다. 정심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어요. 기자들이 숨죽여 정심의 이야기를 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꼬막장을 만들며 살아왔고 운 좋게도 얼마 전부터 할매꼬막장이라는 브랜드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축복이에요. 정심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 특히 서울 테이블의 이라이 대표와 제 오랜 친구 장숙희,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꼬막장을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 덕분이죠. 그리고 정심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과 할매꼬막장 브랜드의 지분을 꼬막장 보육원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어요. 이 재단은 보육원 아이들의 교육과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육원에서 봉사하며 만났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의 라이 대표예요. 그 인연이 지금의 할매꼬막장을 만들었죠. 저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정심은 공증된 서류를 카메라에 보여주었어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와 라이 대표, 그리고 독립적인 이사회가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심은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은 이미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어요. 그들도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믿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술렁거렸어요.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정심 씨, 자녀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정심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가족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저 역시 제 인생이 있어요. 이제 제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보육원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요리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효식품 연구 지원도 할 예정이에요. 우리 전통 음식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정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딸 경주라고 떠 있었어요. 정심은 전화를 받지 않고 라이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는 내가 처리해 주렴.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고. 정심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심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라이야. 이제 정말 괜찮아. 정심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심은 수키와 라이를 데리고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오늘의 일을 돌아봤습니다. 정심아, 내가 정말 대단하다. 수키가 감탄했어요. 그 자식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겠구나. 후회는 무슨. 그들도 각자의 선택을 한 거야. 난 그저 내 선택을 했을 뿐이지. 정심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라이는 정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심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라희야,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란다. 내가 오히려 내게 배우고 있어.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정심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강물처럼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 흘러가고 있었죠. 기자회견 다음 날 정심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72세 할머니의 300억 통 큰 기부, 꼬막장 할매의 아름다운 역공, 상속 포기한 자녀들, 엄마의 전 재산 보유건으로 각종 언론에서 정심의 결단을 극찬했어요. 하지만 정심의 자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경주가 제일 먼저 서울 테이블 본사로 찾아왔어요. 로비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당장요. 경주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이미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대신 라이가 회의실로 경주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경주가 라이에게 따져 물었어요. 정심 할머니는 오늘 재단 설립 업무로 외부에 나가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라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꼬드겨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거죠? 경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윤정심 할머니는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의지를 존중했을 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누군가가 조종한 거예요. 경주가 소리쳤습니다. 라이는 서류 한 장을 경주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경주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고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경주는 그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별장에서 직접 서명한 서류였습니다. 자신들이 정심을 속이려 했던 그 서류가 이제는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이건 사기예요. 어머니는 이 서류의 내용을 모르셨을 거예요. 경주가 항변했습니다. 라이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정심이 변호사 앞에서 나는 이 서류의 내용을 모두 이해했으며 자발적으로 서명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정심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시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셨어요. 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실까요? 라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주님, 할머니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꼬막장을 만들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 자식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경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경주님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할머니의 권리입니다. 라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도윤과 진욱도 각각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죠. 그들은 분노했고 슬퍼했으며 결국에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심은 동해안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키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 펜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든 언론의 관심과 자식들의 소동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이 필요했죠. 정심아, 정말 괜찮은 거야? 수키가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래, 마음이 편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정심이 대답했습니다. 자식들 생각은 안 나니? 수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심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생각나지. 그들은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마찬가지고. 정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야. 수키가 정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난 그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라이처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정심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닷가에서의 일주일은 정심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아침마다 일출을 보며 명상하고 해변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근처 어촌 마을에 들러 꼬막을 사고 현지 어르신들과 요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할머니, 이 꼬막 어때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신선한 거예요. 어촌 마을 가게 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좋구나. 이렇게 탱글탱글한 꼬막은 오랜만에 봤어. 정심이 꼬막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 혹시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꼬막장 할머니 아니세요? 가게 주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심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나란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정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특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재단 설립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젊은 여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심은 그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정심은 바로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꼬막장 보육원 장학재단의 첫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라이와 변호사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재단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전국 보육원 5곳을 선정해 급식 환경 개선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이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대상 장학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 요리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라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정심은 이사회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정심의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정심은 라이와 함께 사무실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할머니, 진짜 행복하세요? 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행복이란 게 뭘까? 내 나이에 행복을 찾는다는 게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있어. 그게 행복이라면 그래, 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이는 정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할매 꼬막장은 이제 연 매출 500억을 넘어서는 국민 브랜드가 되었어요. 해외 진출도 성공적이었죠.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는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꼬막장 보육원 장학재단은 전국 15개 보육원을 지원하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자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할매 꼬막장 아카데미가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발효 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요리를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교육 공간이었죠. 정심 할머니, 이제 테이프 커팅 준비가 다 됐어요. 라이가 정심에게 알렸습니다. 정심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인 차림새였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에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죠.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고 생기 넘쳤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에는 많은 내빈이 참석했어요. 교육부 장관, 유명 셰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까지. 그들 모두가 정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이들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심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 아카데미는 단순한 요리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심의 연설이 끝나고 테이프 커팅이 진행되었어요. 그녀가 가위를 들어 빨간 테이프를 자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매꼬막장 아카데미의 공식적인 출범이었죠. 행사장 한쪽에서는 특별한 손님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정심의 세 자녀 경주, 도윤, 진욱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장을 받고 망설이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했죠. 1년 동안 그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행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정심은 자식들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왔구나. 반갑다. 정심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세 남매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경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멋진 일을 하시다니. 경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어떻게 지내니? 정심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버려두었던 자격증을 다시 활용하고 있어요. 경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배추즙 사업을 접고 유기농 식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지만 정직한 사업이죠. 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코인 투자를 모두 정리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요. 내년에 중소기업에 취직할 예정입니다. 진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심은 묵묵히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겸손함과 진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구나. 그것이 중요하단다. 정심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어머니의 돈만 바라보고. 경주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모두 지난 일이니까.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보육원 아이들이 어머니 덕분에 새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어머니의 유산이 쓰이고 있어요. 진욱이 덧붙였어요. 정심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재산을 잃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찾은 것 같았죠. 엄마가 해준 꼬막장 비빔밥이 그리워요. 경주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 듯 했어요.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언제든 만들어줄 수 있지. 그때 라이가 다가왔어요. 정심 할머니, 첫 수업 시연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 말했어요. 함께 볼래? 내가 꼬막장 만드는 것을 시연할 거란다. 세 남매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아카데미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주방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요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부터 전문 셰프까지 다양했죠. 정심은 최신식 조리대 앞에 서서 마이크를 착용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꼬막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꼬막장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신선한 재료, 정성 담긴 손길,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정심은 천천히 꼬막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고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40년의 경험이 묻어나는 시연이었죠. 꼬막의 비린내를 없애려면 소금물에 담갔다가 찬물에 여러 번 헹궈야 해요. 그리고 2단계가 중요합니다. 정심이 꼼꼼하게 설명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시연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요리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시연이 끝나고 시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심이 만든 꼬막장 비빔밥이 참석자들에게 나눠졌어요. 모두가 맛을 보고 감탄했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한 요리사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주는 한 숟가락을 먹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이 맛, 제 어린 시절 그대로예요. 정심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음식에는 시간이 담겨 추억도 사랑도 모두. 행사가 마무리되고 정심은 라이와 수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아카데미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이었습니다. 정심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었어요. 라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많은 일이 있었지.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키가 샴페인 병을 열었어요. 자, 이제 축하의 시간이야. 다 같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정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인생은 참 묘하구나. 72년을 살고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다니. 할머니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계세요. 라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비록 잘못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에요. 경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심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지. 석양이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조용히 샴페인을 마셨어요. 정심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고된 시간도 있었고 기쁜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복음 받는 게 아니라 오래 익혀야 깊어지더라. 정심이 문득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꼬막장처럼 인생도 시간을 두고 발효되어야 깊은 맛이 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라이가 정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 이제 시작이란다. 정심의 눈빛은 석양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함도 있었지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심은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73세의 나이에 그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의 음식 문화를 지키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꿈이었죠. 어쩌면 인생은 꼬막장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나는. 그리고 정심은 이제야 자신만의 진정한 맛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진짜 맛이 시작되는구나. 정심은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윤정심 할머니의 꼬막장 할매의 역공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